안녕하세요. 과학과 김병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내용은 물리원, 이단원, 물질과 전자기장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체를 분광기를 통해서 보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어라는 과학자가 기체는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는구나 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기체 원자 모형인 보어의 원자 모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과학적 사실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3차시 파동 바로 알기입니다. 파동은 물리원 3단원, 파동과 정보통신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파동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통해서 파동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파동이란 공간이나 물질의 한 점에서 발생한 진동, 이 진동이 주위로 점점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파동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파동과 관련된 내용들인 매질, 주기, 진동수, 파장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매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매질이라는 것은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이에요. 아까 파동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파동이라는 것은 공간이나 물질의 한 점에서 발생한 진동이 점점 퍼져나가는 현상이라고 했죠. 이 진동을 이동시켜준 역할을 하는 것이 매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매질이 어떻게 파동을 이동시키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택배를 시키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택배. 자,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물건을 이동을 시키려고 해요. 택배 출발지에서 우리 집으로 택배가 옵니다. 자, 어떻게 택배가 오죠? 그렇죠. 직접 사람이 이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운반을 하는 거죠. 직접 이동을 해서 운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매질이라는 것도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이 매질은 어떻게 이 파동을 전달시켜 줄까요? 직접 이동을 할까요? 그러지 못하겠죠. 매질은 발이 없어요. 매질은 발이 없기 때문에 이동하지는 못해요. 그럼 어떻게 얘네가 파동을 운반을 하냐? 대신에 발은 없지만 매질은 수많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운반을 시켜야 되는데 직접 발이 없어서 직접 이동하지는 못해. 그런데 얘네는 우리랑 다르게,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사람과는 다르게 수가 굉장히 많아. 입자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중간에. 얘는 어떻게 이 1번에서 2번으로 물체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전달하면 되겠죠. 전달. 자, 1번에서 2번으로 전달, 2번에서 3번으로 전달, 3번에서 4번, 4번에서 5번, 5번에서 6번 이런 식으로 쭉 전달을 하면 되겠죠. 이동하지 않고도 제자리에서 이 물건을 운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반을 시킬 때 양옆으로 이동을 하진 않지만 상하로 진동은 해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한 10명, 100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 손을 잡고 있는데 선생님이 1번이야, 1번. 1번인데 앉아. 그럼 2번은 어떻게 되죠? 2번 친구도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앉게 되겠죠. 3번은 앉게 되고 4번도 차례차례로 파도 타기 하듯이 쫘라라라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매질은 파동을 전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매질이라는 것은 파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인데 이 매질은 발이 없어서 직접 이렇게 이동을 못해요. 즉 이동 못하는데 대신에 우리랑 다르게,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입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 이 입자들은 어떻게 이 파동을 전달을 하냐? 손에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파도 타기 하듯이 선생님이 앉아버리면 옆에 있는 친구도 같이 앉게 될 것이고 차례차례 쫙쫙쫙 앉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질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하로 진동을 하면서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면서 여러 개의 이 매질들이 전달해서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로 이 파동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게 매질입니다.
자, 두 번째 주기입니다. 이 주기는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봤어요. 이 매질의 변이가 Y축, 그리고 시간 X축입니다. 이렇게 파동의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변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뭐의 변이? 매질의 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프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이 지점, 딱 중간 지점이겠죠. 진동을 하면은 상하로 움직이는데 중간 지점, 변이 가장 높은 부분, 위로 진동을 시작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다가 가장 아랫부분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자리 진동을 한 것을 시간에 따라 이 매질의 변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리는 이 매질의 가장 높은 부분, 그러니까 진동을 하는데 가장 높은 부분, 이 부분을 마루라고 명칭을 붙입니다. 마루. 가장 낮은 부분, 진동을 하는데 가장 높은 부분 갔으면은 중간을 지나고 가장 낮은 지점도 지나겠죠. 이 가장 낮은 지점을 골이라고 합니다. 골짜기 할 때 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주기의 정의는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 다시 진동을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그것이 진동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죠. 마루가 여기 있죠. 얘가 한 번 진동한 것이 어디까지죠? 그렇죠. 두 번째 마루까지겠죠. 두 번째 마루. 마루에서 이 마루까지.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주기가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 한 번 진동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면 마루랑 마루뿐만이 아니라 골과 다음 골까지의 거리도 주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골에서 골까지도 우리는 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주기. 변이 시간 그래프가 주어지면 이 마루와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가 주기다. 똑같이 골과 다음 골까지의 거리가 주기다. 이렇게 주기 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파장입니다. 파장은 이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이동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주기라는 것은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었죠. 자, 그러면 이 파장은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이 그래프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이 X축. X축이 아까 전에는 시간이었는데 X축이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Y축은 변이로 동일하죠. 이게 무슨 변이다? 매질의 변이입니다. 진동하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가장 높은 점, 변이 위치 그래프에서도 가장 높은 점은 마루, 가장 낮은 점은 골입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다른 것은 위치라는 겁니다. 마루에서 마루, 이까지 우리는 이 매질이 한번 진동하는 거예요. 한번 진동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 위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뭐가 된다? 그렇죠. 파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파장이라는 것은 매질이 한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똑같이 이 X축만 시간으로 바뀌면 이까지 거리가 뭐가 돼요? 그렇죠. 주기가 되죠. 자, 이렇게 그 파동의 그래프는 두 가지가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해요. 어떨 때는 이 사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주기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파장이라고 했다가 굉장히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두면 쉬워요. 무조건 이 파동의 그래프는 두 가지가 있다. 변이 위치 그래프이거나 변이 시간 그래프이다. 변이라는 것은 매질이 진동하는 어떤 변이다. 그러니까 이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위치, X축이 위치이면은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파장이다. 왜냐하면 파장의 정의 자체가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파동이 이동한 거리이니까. 그런데 주기라는 것은 정의가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X축이 시간이 되면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가 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안 헷갈리겠죠? 자, 네 번째, 진동수입니다. 이 진동수의 정의는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놨어요. 진동수는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그럼 아까 주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주기의 정의는 뭐였죠?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주기라고 했습니다. 써놓고 보니까 뭔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막 수식으로 막 적혀 있으니까 왜 그런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예시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초에 60번 진동하는 어떤 파동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초에 60번 진동하면 진동수가 얼마죠? 그렇죠. 60이죠.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이거 딱 주어지면 우리는 주기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초에 60번 진동을 한대. 그러면 한 번 진동하는 데는 몇 초 걸리겠어요? 60분의 1초 걸리겠죠. 한 번 진동하는데. 지금 따라왔나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진동수와 이 주기가 무언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관계가 있냐? 역수 관계가 있죠. 진동수가 60이면 주기는 60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진동수가 100이면 주기는 10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동수와 주기는 책에 보면 공식으로 나와 있죠. 주기는 진동수 분의 1이다. 원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거다. 1초에 100번 진동한다. 그럼 진동수 얼마다? 진동수 100이다. 그러면 주기는 얼마다? 주기는 100분의 1초다. 왜냐하면 1초에 100번 진동을 하니까 당연히 한 번 진동하는 데는 100분의 1초밖에 안 걸리겠죠. 이렇게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이 주기는 진동수와 역수 관계에 있다. 이것을 원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뭐 암기하지 않아도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앞서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파동의 속력이 교과서에 나온 식처럼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려고 이 칠판에다가 한번 적어봤어요. 속력이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 그런데 이 파동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나 물체와는 다르게 주기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 분모에 시간이라는 곳에 주기를 넣어줍니다. 주기. 이 거리에는 이 한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를 넣어줘야겠죠. 우리가 앞서서 배운 파장, 이 파장의 정의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 파장의 정의가 뭐였죠? 파장의 정의는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데까지 이동한 거리였습니다. 한 번 진동한다는 게 주기죠. 걸린 시간이. 그래서 이 거리에는 파장을 넣어줘야 돼요. 이 파장의 정의에 의해서.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파동은 주기를 가지기 때문에 시간에는 주기를 넣어주고 이 파장의 정의에 의해서 거리에는 파장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 파동의 속력 V는 주기 T분의 파장 람다. 그런데 이 주기라는 것은 진동수와 역수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F 람다. 이 진동수 F죠. 이렇게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파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꾸 암기하려고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런데 한번 이 정의를 떠올려 보면 굉장히 쉽게 문제들 다 풀 수 있거든요. 각각의 물리 개념들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문제에 접근을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과는 이렇게 총 3차 시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라서 물리 1의 모든 내용을 담기는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 위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1차 시는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분석한다는 것은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한다는 거고 이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는 무기가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힘과 뉴턴 운동 법칙을 이용하는 것. 두 번째가 에너지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2차 시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었습니다. 특히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라는 내용은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외워버리는 경향이 많은 내용입니다. 이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왜 나온다고 했죠?
기체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이 분광기를 통해서 기체를 보면 스펙트럼이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뚝뚝 끊긴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파생된 기체 원자 모형인 보어의 원자 모형까지 배워봤습니다. 마지막 3차 시 오늘 배운 내용은 파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파동도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정의를 떠올려 보는 게 좋아요. 매질의 정의, 파장, 주기, 진동수의 정의를 떠올려 보면 교과서에 있는 공식들이 왜 나오게 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름방학인데 놀지 않고 3차시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선생님과는 또 겨울방학 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름방학 잘 보내요.